안녕하세요. 이지한입니다. 213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밑줄 친 주요 사항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흐름은 사람과 물건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그래서 이제 그 제조소를 만들 때도 사람과 물건의 움직임을 생각해서 처음에 구획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사람의 흐름을 인동선이라고 하고요. 물건의 움직임을 물동선이라고 합니다. 이 움직임의 설계는 혼동 방지와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선의 움직임을 고려한 그런 구획이 정말 중요하다. 새로운 건물의 설계 시에 구 건물의 증, 개축 시뿐만 아니라 건물을 만들 때도 이 흐름의 재검토를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물동선과 인동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번 인동선과 물동선의 흐름 경로를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히 설정. 당연한 얘기고요. 2번 공기의 흐름을 고려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동선하고 물동선을 할 때 이제 공기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이게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공기의 흐름으로 동선을 이렇게 만들진 않았는지 뭐 이런 걸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차가 불가피할 경우에 작업의 시간차를 만든다. 인동선하고 물동선, 그러니까 작업원이 이쪽으로 갈 때 물건은 그 길로 반대편으로 똑같이 들어오면 이제 마주치게 되겠죠. 이렇게 교차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작업의 시간차를 두면 돼요. 그래서 작업원이 먼저 가거나 아니면 물건이 먼저 가거나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시간이나 뭐 이런 동선까지 다 짜는 것이 바로 인동선과 물동선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4번. 인동선과 물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게 인동선과 물동선은 사실 복도예요, 복도. 복도에서 작업원이 지나가거나 물건을 옮기거나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복도마다 뭐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해설서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5번. 사람과 대차가 교차하는 경우, 이렇게 교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효폭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넓게 해놓으면 되죠. 같은 시간에 같은 복도로 지나가더라도 넓게만 만들면 상관없겠죠. 그러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복도마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자, 214번. CGMP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1번 생산구역 내에 있는 바닥, 벽, 천장 등은 청소 용제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는 매끄러운 표면. 중요하죠. 만약에 청소 용제로 에탄올을 사용하는데 에탄올 때문에 바닥이 부식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바닥이 매끄럽지 않고 막 우둘투둘해요. 그러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부식이 되겠죠. 그러면 안 좋겠죠. 2번 천장, 벽, 바닥이 접하는 부분은 틈이 없어야 돼. 맞아요. 틈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먼지가 낄 수 있을 거예요. 틈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청소가 용이하게 각지게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청소가 용이한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뭐야, 이렇게 벽하고 천장하고 벽이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이에 둥근 이런 거를 설치합니다. 이게 둥글게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여기 뭐 같은 거 박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요. 그럼 여기가 둥그러지죠? 그럼 이 사이에 이제 먼지가 안 끼니까 이게 둥글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청소가 용이하게 둥글게 처리한다. 답 2번. 포장구역의 폐기물 저장통은 필요하다면 청소 및 위생 처리해야 되는 거 맞고요. 포장구역은 설비의 팔레트, 선반이라고 했었죠? 포장 작업의 다른 재료들의 폐기물, 사용되지 않은 장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다른 재료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교과서적인 얘기죠. 5번. 제조구역의 표면은 청소하기 용이한 재질로 설계되어야 돼. 이것도 맞는 얘기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215 CGMP에 따라서 공통된 사항은 했는데 이거는 공기 조절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꼭 외워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기 조절이란 공기의 온도, 습도 이런 거를 전부를 제어하는 일을 공기 조절이라고 합니다. 공기 조절을 하려면 혹시 공조기 들어보셨어요? 예, 공기 조절기 이런 거, 공조기 같은 것들 다 이제 에어컨 이런 것도 다 공기의 온도 같은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기 조절의 일환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필터, 에어 필터 이런 것 다 공기 조절을 위한 것들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기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216번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했는데 216번은 이거는 이제 그 공기 조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기 조절기에 이제 CGMP 해설서에 공기 조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센트럴 방식하고요. 팬 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센트럴 방식은요. 에어컨 기능이에요. 그래서 공조기는 공기 조절기는 공기 조절기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에어컨 기능이 있는 센트럴 방식은 화장품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공기 조절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방식 이것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센트럴 방식이 좀 비싸요. 가격이. 이제 센트럴 방식은 에어컨 기능을 갖춘 공기 조절기인데 공기의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그리고 공중 밀입자, 풍량, 풍향, 기류 를 일련의 덕트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방식을 센트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센트럴 방식은 이제 흡기구, 배기구 같은 걸 천장이나 벽에 설치해야 되고 막 덕트 같은 걸로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좀 이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덕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고깃집 가시면 그 막 고기 연기 빼는 거, 그 알루미늄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되어 있는 막 약간 공기 흡수하는 이렇게 막 그런 그래서 유체를 흡수하는 그런 것들을 다 덕트라고 하거든요. 유체라는 건 뭐냐면 기체랑 액체를 합친 거를 유체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거를 덕트라고 합니다. 이런 덕트는 그 공장 같은 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센트럴 방식인데요. 이 센트럴 방식이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래가지고 환기만 하는 방식하고 센트럴 방식을 합친 방식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팬 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센트럴 방식이 에어컨 방식이랑 사실상 에어컨 방식이니까. 그래서 팬 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은 환기만 하는 방식하고 센트럴 방식을 합쳤다. 그런데 이 방식은 비용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습도 제어를 실내에서 이제 배기를 순환하는 패키지 에어컨 에게 맡겨버리고 공중 밀입자와 풍향 관리를 팬코일로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팬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에어컨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고 에어컨에게 맡기고 공중 밀입자랑 이런 풍향 관리 같은 환기를 하는 건 팬코일 방식.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걸 팬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이라고 한다. 이런 패키지 에어컨 한테 아예 기류를 제어해버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센트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은 좀 공기류 관리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화장품 제조에는 적합합니다. 이건 역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방식하고 팬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 이 두 가지는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굳이 알아둘 필요니까 한 번만 그냥 읽어만 보시고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막 나오거든요. 자, 217페이지로 넘어갈까요? 217번. 청정도 기준에 의하여 옳은 설명은 했는데 청정도 등급표는요 무조건 외워두세요. 여기 보시면 이건 그냥 아예 통째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청정도 등급이 4개 있죠. 1, 2, 3, 4등급. 그래서 이 4가지 등급은 모두 외워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거 외웠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게요. 청정도 기준에 의거하여 옳은 설명은 했는데 클린벤치 1등급이죠. 그래서 청정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클린벤치입니다. 클린벤치는요 1시간에 20회 이상 공기 청정 순환을 하여야 하며 맞습니다. 1시간에 20회 이상 청정 공기 순환을 하거나 아니면 차압 관리를 해야 되고 낙하균은 1시간에 5개 이하가 아니고요. 낙하균은 1시간에 10개 이하입니다. 1시간에 10개 이하. 낙하균은 1시간에 10개 이하. 낙하균뿐만 아니라 부유균은 1세제곱미터당 20개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낙하균과 부유균의 관리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낙하균이 1시간에 10개 이하이거나 아니면 부유균이 1세제곱미터당 20개 이하여야 한다. 이걸 여러분 꼭 잡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낙하균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었는데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균을 얘기하고요. 부유균이라는 건 공기에 둥둥 떠다니는 균 을 이야기합니다. 2번 일반 시험실은 4등급이에요. 그래서 원료 측량실과 청정도 등급이 같다 했는데 원료 측량실은 여러분 보시면 원료를 직접 측량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원료가 노출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 등급 2등급입니다. 청정 등급 1등급은 청정도를 완전히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되는 클린벤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2등급은 그거 클린벤치보다는 덜 하지만
어쨌든 화장품의 이제 원료, 내용물이 아예 그냥 직접 노출되는 그런 작업실을 말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제조하는 곳 하고 성형하는 곳. 성형하는 건 뭐냐면 립스틱 같은 거 있죠. 그 립스틱 모양 만드는 거. 그런 걸 성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립스틱 모양을 만들려면 이렇게 립스틱이 한쪽에 이렇게 깎여 있잖아요. 입술에 이렇게 바르라고. 그래서 그 깎을 때도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충전실. 충진, 충전. 똑같은 말인데. 충전실도 이제 충전이라는 건 1차 포장을 말하죠. 1차 포장을 다른 말로 충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1차 포장실은 2등급이에요. 그런데 2차 포장실은 3등급이에요. 이거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1차 포장실을 다른 말로 충전실이라고 하고 이러한 충전실은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이므로 2등급이다. 그리고 내용물 보관소 같은 것도 2등급. 원료 측량실 미생물 시험실 다 2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등급은 뭐예요, 선생님? 3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는 곳이에요. 딱 하나 쓰여 있어요. 포장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장실은 1차 포장이다? 아닙니다. 포장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차 포장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2차 포장실, 박스에 싸는 거죠. 그래서 이미 화장품이 담겨있는 통을 박스에 싸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품 내용물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3등급으로 본다. 선생님 4등급은 뭔가요? 4등급은 기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완전히 폐색된 기타, 일반 작업실, 예를 들면 포장재 보관소, 포장재 박스죠? 박스 보관소, 완제품 보관소. 완제품 보관소는 완전히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그걸 쌓아놓는 곳이니까 관리품 보관소, 원료 보관소, 갱의실, 일반 시험실 이런 데를 말합니다. 일반 시험실도 4등급이라는 점. 갱의실은요 옷 갈아입는 곳이에요. 옷 갈아입는 곳은 뭐 등급에 그냥 4등급 있는 거죠. 기타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관소, 포장재 보관소, 완제품 보관소, 관리품 보관소, 원료 보관소, 나머지 의 보관소들은 대부분의 보관소들은 다 4등급이에요. 폐색되어 있어서 보관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건 다 4등급인데 딱 한 가지만 유념해 둡시다. 내용물 보관소 딱 하나만 2등급이다. 내용물 보관소 딱 하나만 청정도 등급이 2등급이라는 점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내용물 보관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관소들은 다 4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험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생물 시험실과 일반 시험실 2등급 4등급 어느 거를 둘 중에 미생물 시험실과 일반 시험실 중에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를 2등급을 줘야 돼요. 그 나머지 하나는 4등급이래요. 그럼 뭘까요? 미생물 시험실이죠. 미생물 시험실이 2등급 그리고 일반 시험실은 4등급입니다. 그래서 시험실은 두 개 있는데 두 개는 2등급, 4등급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다라는 거. 보관소는 여러 가지 보관소가 나오지만 5가지 보관소가 나오지만 보관소 중에 나머지 것들은 다 4등급이지만 내용물 보관소에 한해서는 2등급이라는 점. 그리고 포장실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포장실이라고 말을 하는 건 2차 포장을 말하는 거니까 포장실은 3등급이라는 점. 이런 거 여러분 꼭꼭 이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번까지 했죠. 2번 이거 얘기했네. 일반 시험실은 그래서 4등급, 원료 측량실은 몇 등급? 2등급. 그래서 둘 다 다릅니다. 3번 포장실은 환기 장치로 공기순환을 하여야 한다. 포장실은요 차압 관리로 공기순환을 하여야 됩니다. 환기 장치로 공기순환을 할 수 있는 건 4등급밖에 없습니다. 자 4번 원료 보관소는 보관소 5개 나온다 그랬죠. 보관소가 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내용물 보관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관소들은 4등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료 보관소는 몇 등급이겠어요? 원료 보관소는 4등급이 되겠죠? 4등급은 환기장치로 공기순환. 말씀드렸죠? 환기장치로 공기순환 하는 건 4등급밖에 없다. 별도의 관리 기준은 없다. 2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기타의 별도의 관리 기준 이런 건 다 없어요. 기타이기 때문에. 5번 청정도 등급 2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물 보관소 뭐라고 했어요? 2등급이라고 했죠. 원료 보관소 아니죠. 원료 보관소 나머지 보관소들은 다 4등급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제조실도 직접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2등급으로 본다라는 거죠. 따라서 217번의 답은 몇 번이죠? 4번이네요. 218번 볼까요? 218번 청정도 2등급 내용물이 노출되는 곳에 대한 설명. 대상시설 청정도 엄격관리. 청정도 엄격관리라는 건 뭐예요? 클린 벤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1등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
해당 작업실은 뭐가 있나? 제조실, 성형실, 일반 시험실, 내용물 보관소. 내용물 보관소는 맞는데요. 일반 시험실은 뭐라 그랬어요? 미생물 시험실과 일반 시험실이 있는데요. 미생물 시험실은 2등급. 그래서 이걸 미생물 시험실을 바꿔줘야 되겠죠? 아니면 일반 시험실을 4등급으로 바꾸거나요. 2번 틀렸고 3번 청정공기순환은 1시간에 20회 이상 또는 환기장치 했는데 저기 1시간에 20회 이상이나 저기 청정 공기 수단을 해야 되는 건 1등급인 클린벤치밖에 없습니다. 청정도 2등급은요. 저기 1시간에 10회 이상만 하면 돼요. 1시간에 10회 이상만 하면 되거나 아니면 차압관 환기장치는요, 여러분 언제 나오냐면요 4등급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차압장치로 바꿔주세요. 10회 이상 또는 차압 관리 이렇게. 자, 4번 관리 기준은요 부유균 이거는요 여러분 좀 반대로 됐죠. 부유균이라는 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닌다라는 뜻이거든요. 공기 중에 둥둥 어딨죠? 218분. 부유균이라는 건 뭐다?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유균이 지금 보니까 세제곱미터 잘 안 보이네 이 3이. 세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당 30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됐어요. 부유균이 1시간에 200개 이하 또는 낙하균이 1제곱미터당 30.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말이 꼬여가지고 죄송해요. 지금 제가 오늘 강의를 3개를 올리려고 지금 욕심 부려가지고 지금 11시 10분에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이 또 마음이 또 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을 빨리 하죠. 죄송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이거 그래도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급하게 해도 제가 꼼꼼히 하려고 다 한 번씩 최소한 풀어보고 해설까지 다 달고 답지도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체력이란 게 있는지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오늘은 또 제가 이제 전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 전역해서 이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복직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을 하는데 복직하기 전에 학교에 또 가가지고 인수인계도 하고 이제 좀 미리 또 인사도 드리고 저도 알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계속해서 20개월 동안 이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초등학교로 가려니까 저도 완전히 노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또 가서 선배 교사분들의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되고 하니까 제가 갔는데 너무 제가 좀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준비할 게 너무 많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또 4학년 담임을 맡게 됐는데 내가 4학년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또 좋은 선생님 그리고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친절한 선생님을 원하시니까 그거에 또 부응을 하기 위해서 그건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업 의식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갖게 됐는데 이제 내가 한없이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와서 강의를 왕창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말이 이렇게 꼬여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한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계속 볼게요. 청정도 등급 2등급 보시면 2등급의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낙하균이 이거예요. 낙하균이 1제곱미터당 30개 이하 이거죠. 그리고 그리고 부유균의 경우 1제곱미터당 200개. 그래서 이거 반대로 됐어요. 얘를 낙하균으로 써주시고요. 얘를 부유균으로 써주세요. 자, 5번 구조조건 프리필터 미디엄 필터하고 헤파 필터 필요시 헤파 필터 답은 5번이고요. 1등급은요. 그러니까 이게 필터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프리필터를 여기다 끼고 그리고 미디엄 필터가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고 헤파 필터가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망이 대충 되어 있고 얘는 중간 정도 얘는 촘촘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헤파 필터를 고성능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좋은 필터, 중간 필터, 안 좋은 필터는 아니지만 여튼 그러고 이제 이걸 고성능 필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필터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은 1등급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뺄 수 있는 거는 2등급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되는 프리필터만 하는 거는 3등급이에요. 4등급은 그냥 환기만 하면 돼요. 창문 열어놓고 환기만, 창문은 열리지 않게 해야 되겠죠? 벌레 들어오니까. 그냥 환기, 장치로 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프리필터, 미디엄 필터, 헤파 필터. 이렇게 헤파 필터는 고성능 필터라고 한다. 헤파 필터를 초고성능 필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헤파 필터는 고성능 필터입니다. 화장품에 의하면요, 초고성능 필터는 필요가 없다. 이제 굳이 필요한 설치를 하되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이따가 볼게요. 답은 5번입니다. 자, 219번. 다음 중 청정도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2등급에 해당 시설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 맞죠? 청정 공기 순환은 1시간에 10회 이상 또는 차압 관리 맞네요. 2번. 따라서 기억은 옳고 2번. 완제품 보관소는 4등급. 갱의실 또 4등급은 내용물이 완전 폐색된 일반 작업실이므로 청정도 등급 4등급에 해당되며 낙하균의 기준은 없습니다. 없다. 니은 틀렸어요. 디귿 1등급은 청정도 엄격 관리가 그 대상 시설이며 관리 기준은 낙하균 1시간에 10개 또는 부유균이 1제곱미터당 20개 이하이다 했는데, 디귿은 옳죠. 1등급은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을 포장실은 따라서 기억 디귿이니까 2번인 것 같고요. 리을 포장실은 2차 포장을 얘기한다 그랬죠. 내용물이 완전 폐색된 곳, 완전 폐색이라는 말은요 4등급에 쓰여요. 예, 이거는 내용물이 노출이 안 되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4등급은 완전 폐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4등급이 아니라 3등급입니다. 완전 폐색도 아니고요. X 환기로 공기순환을 하여야 된다. 환기 장치로 공기순환 를 하여야 되는 건 4등급이죠. 그래서 포장실은 3등급이고 이 뒤에 내용은 완전히 4등급 내용이에요. 따라서 X. 자, 미생물 시험실은 2등급이죠. 청정도 등급 1등급은 클린벤치밖에 없습니다. 220번. 청정도 기준 4등급 작업실이 아닌 것은 보관소 일반 시험실. 일반 시험실은 4등급, 미생물 시험실은 2등급. 그쵸? 완제품 보관소 중에서 이제 4등급 작업실이 아닌 보관소 딱 하나, 뭐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방금 말하신 거 맞죠? 답은 4번. 내용물 보관소만 2등급이다. 자, 221번. 다음 기준을 가진, 등급을 가진 작업실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 세 개 설치하되 필요시 헤파필수 하나 빼도 된다. 이거 뭐예요? 2등급이죠. 2등급이구나. 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2등급은 뭐가 있을까요? 답은 2번입니다. 성형실. 성형실 하시면 성형외과 생각하지 마시고요. 립스틱이 이렇게 있으면 립스틱의 이 끝을 이렇게 자르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이쁘게 그림은 이상하게 여튼간 이게 내용물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2번입니다. 1번 클린벤치 1등급, 포장실은 3등급이라 그랬죠. 원료 보관소는 4등급, 일반 시험실 4등급. 자, 222번 볼게요. 다음 중 밑줄 친 이곳이 해당하는 청정도 기준 조건으로 적절한 것은 맞춤 화장품 조절관리사 A씨는 이곳에서 원료를 저울에 정확하게 잰다. 원료를 재서 필요한 양만큼 혼합을 한대요. 그래서 원료를 계량하는 곳이래요. 이거 뭘까요? 원료 측량실이죠. 원료를 직접 측량하는 곳. 측량이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토지 측량사인가? 해가지고 이제 땅을 직접 재는 거, 이런 거, 측량이라는 건 직접 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료가 몇 미리를 정확히 이렇게 재가지고 필요한 원료만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배합하는 거, 그런 거를 원료 측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춤 화장품 조절관리사 씨가 지금 측량실에 갔네요. 측량실 몇 등급이겠어요? 당연히 2등급이겠죠. 클린벤치는 1등급,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직접 내용물이 나와 있는 건 2등급. 그래서 보시면 대상 시설은 일반 작업실 이거는 4등급 얘기하는 거고, 해당 작업실은 완제품 보관소다. 완제품 보관소는 4등급이죠. 낙하균 30, 이건 뭐예요? 30, 200. 이거 뭐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거 세균에 대한 관리 기준 30, 200 하면 3등급 나오셔야 되는 거고. 아니다. 또 얘기해놓고 또 지금 제가 피곤한가 봐요. 죄송합니다. 이곳에서 원료를 저울에서 재서 필요한, 여기는 지금 2등급이죠. 이 낙하균 30개 또는 부유균 1제곱미터당 200개. 이거의 기준은 3번. 이거의 기준은 2등급이죠.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 2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등급하고 2등급은 낙하균하고 부유균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3등급하고 4등급은요, 낙하균하고 부유균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1등급은 뭐였죠? 낙하균 10, 부유균 20. 그런데 2등급은 30, 200. 그래서 전 이렇게 외웠어요. 10, 20, 30, 200. 10, 20, 30, 200. 이렇게 10, 20, 30, 200. 10, 20은 1등급, 30, 200은 2등급.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3, 4등급들은 없다. 네. 그래서 4번 차압관리. 이거는 3등급이고요. 자, 5번 구조조건 프리필터, 메리필터, 헤파필터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1등급이죠. 223번 이곳은 작업원과 내용물 용기를 넣는 곳이다. 1차 포장을 하는 곳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충전실이죠. 충진실, 충전실. 몇 등급? 2등급. 답은 1번. 2번은 3등급. 3번은 4등급. 4번은 4등급. 5번은 4등급. 자, 224번 볼까요? 괄호 안에 적절한 다 넣어야 되네요. 그러면 1등급.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10, 20, 30 하고 10, 20, 30, 200 이라고 했죠? 근데 낙부 순서입니다. 분낙 아닙니다. 낙부 순서입니다. 낙부 순서로 10, 20, 30, 200 그쵸? 그래서 10, 20이겠네요. 그쵸? 1등급에 대한 거니까요. 필터 3개를 다 껴야 된다. 그럼 몇 등급? 1등급. 자, 225번. 무균 작업 실험대라고도 한다. 뭐예요? 클린벤치죠. 이거 클린벤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클린벤치는 1등급이죠. 1등급은 대상시설,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이거는 2등급에 대한 설명이고요. 1등급 대상시설은요, 청정도, 엄격 관리입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 니은 해당 작업실은 포장실, 포장실은 몇 등급? 청정 등급 3등급. 자, 디귿 청정 공기순환은 20회 이상 또는 차압 관리. 맞네요. 디귿은 맞는 설명. 리을 구조 조건은 그렇죠. 필터 3개에다가 클린벤치 내용 나왔고 온도 조절까지. 리을 맞아요. 디귿 리을 맞네요. 따라서 답은 3번. 자, 미음 관리 기준은 30, 200. 30, 200은 뭐라 그랬어요? 2등급이죠. 그런데 얘는 1등급이잖아요. 따라서 낙하균 몇? 10. 부유균 20. 10, 20, 30, 200. 10, 20, 30, 200. 10, 20은 1등급. 30, 200은 2등급. 계속 반복시켜 드린 겁니다. 공기 조절에는 요소들이 있어요.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공기 조절의 4요소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공기 조절의 4요소를 보시면 저는 청실 습기 이렇게 외웠거든요. 청정도, 실내 온도, 습도, 기류 이런 식으로. 청정도는 공기 정화기 사용합니다. 청정도 쓰세요. 청정도 공기 정화기. 실내 온도 청실 습기 실내 온도. 실내 온도는 열 교환기. 그리고 습도는 가습기. 그리고 청시습기. 기는 기류입니다. 기류는 송풍기. 그래서 청정도, 기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청정도, 기류에서 이런 제 생각에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객관식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꼭 암기해 주세요. 청정도는 뭐라고 했어요? 청정도는 공기 정화기고.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 3번 실내 온도. 실내 온도는 온도계가 아니라 열 교환기. 그리고 4번 습도. 습도는요, 뭐예요? 습도는 가습기겠죠. 습도니까 가습기. 그리고 5번 기류. 기류는 뭡니까? 기류는 송풍기. 맞아요. 기류는 송풍기.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암기해 주세요. 하루에 3번씩 보고 일주일 보시면 암기됩니다. 자, 228번. 다음 중 화장품 제조를 위한 에어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어필터 뭐 있었어요? 아까 전에 프리필터, 미디엄 필터, 헤파필터. 헤파필터가 고성능이라고 했죠? 이게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저기 헤파필터가 고성능 필터이고, 그리고 이제 고성능 고도의 환경 관리가 필요하면 이러한 헤파필터를 설치를 해라 라고 해설서에 나와 있는데요. 고성능 필터를 설치할수록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초고성능 필터를 설치하는 기업이 있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히 이거는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설서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설서를 그 자체를 여러분이 아예 그냥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해설서를 그대로 이제 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초고성능 필터를 설치하면요, 이 굉장히 촘촘해요. 일단. 그리고 초고성능 필터 정말 비싸고요. 그리고 필터에 대한 시험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험 비용도 들어요. 그리고 이런 효율 시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고요. 돈도 많이 들고. 초고성능 필터는 비싸요. 그리고 초고성능 필터는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필터가 막혀요, 쉽게. 그래서 오히려 작업 장소 환경이 나빠져요. 그래서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곳에는 초고 성능 필터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고 성능 필터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 고도의 환경 관리가 필요하면 고성능 필터이지 초고 성능 필터는 화장품 이 CGMP 해설서에는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가정용 방충망 정도의 필터를 설치한 흡기팬만의 작업장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너무 맞는 말이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가정용 방충망 정도의 필터는 이거는 먼지 다 들어오는데 집에 벌레도 들어오잖아요. 자, 2번. 화장품 제조라면 적어도 중성능 필터의 설치를 권장한다. 화장품 제조라면 적어도 중성능 필터의 설치를 권장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여러분께서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장품 제조를 할 때 필요한 필터는 적어도 중성능 필터였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필수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조소에 들어있는 필터는 최소한 중성능 필터를 하되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능 필터까지 한다. 3번의 내용입니다. 초고성능 필터를 설치하면 고액의 설치 비용이 들지만 필터의 성능이 좋을수록 환경이 안 인정. 그래서 이 얘기는 틀린 거예요. 따라서 청정도 1등급의 작업장 클린벤치는요 고성능 필터까지 설치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립니다. 초고성능 아닙니다. 5번 필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관리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관리 및 보수는 당연한 얘기고 229번 넘어갈게요.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이것도 저기 CGMP 해설서에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온습도에 설정할 때는 결로에 신경 써야 합니다. 따뜻한 방에 차가운 것을 반입하면 그런 표면에 결로가 발생하죠. 그래서 결로는 곰팡이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차압 관리할 때 나오는 말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230번. CGMP의 청소 방법과 위생 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을 때 공조 시스템에 사용된 필터는 빠른 시일 내에 폐기. 여러분 필터 다 폐기하면 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청소를 해야죠. 청소를 하거나 교체한다. 니은 오물이 묻은 걸레는 사용 후 버리거나 세탁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세탁을 해서 다시 써도 됩니다. 디귿 오물이 묻은 유니폼은 다 폐기한다. 아닙니다. 이것도 저기 세탁될 때까지 적절한 그런 컨테이너 같은데 보관을 해야 되고요. 오염을 세척하면 됩니다. 리을 제조 공장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청소가 수행되어야 하고요. 맞는 얘기고요. 천장, 머리 위에 파이프, 기타 작업 지역은 필요할 때 모니터링해서 청소한다. 맞는 말이네요. 리을 맞죠? 여태까지 맞은 게 니은하고 리을이었나요? 답은 그럼 3번이겠네요. 미음, 제품 또는 원료가 노출되는 제조 공정, 포장 또는 보관 구역에서의 공사 또는 유지 관리 보수 활동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하게 처리되는 이것도 맞는 얘기죠. 유지 관리가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유지 관리가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유지 관리 활동이 무엇인지 이따가 보도록 하고 비읍 제조 공정과 포장에 사용한 설비 그리고 도구들은 세척해야 되고요. 적절한 때에 도구들을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 청결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 후 검사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사용 전에 검사해야 됩니다. 사용 후에 검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겠죠. 사용 후에 검사하면 더러운 거 쓸 수도 있잖아요. 사용 전에 이런 청결을 보증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요? 아까 3번이라고 했나요? 답은 3번입니다. 231번.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요. 물만 조금 마실게요. 자, 231번. CGMP 해설서에 따라 설비를 세척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설비를 세척을 할 때는요. CGMP 해설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제를 통해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웬간하면 세제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세제를 사용하면요. 세제가 미끌거리잖아요. 그래서 설비 내벽에 남기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아버리면 제품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 세제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세제가 만약에 이 탱크 안에 세제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것을 또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화학적으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매번 그렇게 하면 좀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세제 세척은 좀 권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물이나 증기 뜨겁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균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물이나 증기만으로 세척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 그리고 웬간하면 설비는 분해가 되면 분해해서 그 사이사이 낀 것까지 깨끗하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브러쉬 같은 세척 기구를 적절히 사용해서 세척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웬간하면 세제를 활용해서 설비를 세척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척 후에는 반드시 판정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판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231번의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네. 뭐 유화제 등 침유성의 내용물을 제거할 때 세제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진 않아요. 권장을 하지 않아요. 유화제 같은 침유성 미끌거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설비를 세척할 때 세제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또 이제 잡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32번. 설비 세척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 세제 세척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내벽에 남기 쉽고요. 내벽에 남아버리면 이거 잔존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옳고요. 그리고 물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저기 CGMP 해설서에. 그래서 이래서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잔존하는 세척제는 제품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세제로 제조 설비를 세척했을 때 설비 구석에 남은 세제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33번 볼까요? 233번은 설비의 세척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을 때 유화기 등의 일반적인 제조 설비에는 물 브러쉬 세척이 1선택적이다. 이거 맞아요. 이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화기 같은 것에 이제 일반적인 제조 설비는 물에 브러쉬로 설설설설 이렇게 하는 게 1선택지. 그리고 그래서 233번은 기억은 맞는 거죠. 니은 지워지기 어려운 잔유물에는 에탄올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에탄올 같은 게 이제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에탄올의 유기용제의 사용이 필요하겠죠. 지워지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디귿.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디귿 볼까요? 호스와 여과천 등을 서로 다른 설비의 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호스와 여과천을 꼼꼼히 세척한다. 여러분, 호스랑 여과천 같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제조 설비의 세척을 위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호스와 여과천은 서로 다른 제품 간에 공용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품마다 전용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섞이겠죠, 그 안에서. 잘 청소를 했어도 그게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제품 사용할 땐 똑같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몰라도 서로 다른 그런 상이한 제품에 대한 설비의 세척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리을. 세척 후에는 반드시 판정을 해야 합니다. 판정 방법의 우선순위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오늘 중요한 거 너무 많이 한다, 그죠? 판정 방법이요, 3가지가 나와요. 물론 그거 말고도 이제 뭐죠? 그 가이드라인, 그 맞춤 화장품 조절관리사 가이드라인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나와요. 표면 균 판정인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거기에 넣어놨어요. 그 모의고사. 제가 또 봉투형 모의고사를 저술했어요. 그래서 7월 초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봉투형 모의고사 같은 데는 심화 문제집보다 봉투형 모의고사가 최소 2배, 많으면 10배 어렵습니다. 봉투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봉투형 모의고사. 그래서 봉투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 꼭 풀어보시기를 너무 당부드려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판정 방법의 우선순위는 유관 판정, 린스 정량 판정, 닦아내기 판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판정 방법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1번 유관 판정, 그리고 2번 닦아내기, 3번 린스 정량. 린스 정량이 제일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선순위는 최우선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 중에서도 꼴찌고요. 유관 판정 1등, 닦아내기가 2등입니다. 이게 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유관 판정의 장소는 미리 정해놓습니다. 미리 정해놓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죠. 청소를 똑바로 했는지 확인하면, 오늘 너 여기 청소했는지 똑바로 했는지 볼 거야. 그러면 여기 어디 청소를 판정한다는 것을 정해놔야 되겠죠. 안 정해놓으면 뭐 어떻게 청소를 어떻게 하나요? 예, 그래서 유관 판정의 장소는요, 미리 정해놓습니다. 따라서 23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234번 넘어갈게요. 유관 판정, 닦아내기 판정, 린스 정량이죠. 넘어갈게요. 235번. 이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드릴게요. 판정 방법의 우선순위도 2선순위라 그랬는데 우선순위는 뭐예요? 유관 판정 1번, 린스 정량 2번, 닦아내기 3번. 우선순위를 지금 반대로 했죠? 기억 틀렸고. 니은
유관 판정의 장소는 미리 정해놓고 판정 결과를 기록서에 기재해야 되고요. 판정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판정 장소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림으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로 하면 어딘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그림으로 제시해라. 여러분 그림 나왔다고 뭐야 유치원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제 시행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꼭 이제 짚고 넘어가세요. 디귿 닭가나기 판정은요 여러분 흰 천하고 검은 천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흰 천은 이제 그런 먼지나 이제 검은 색깔이나 아니면 좀 눈에 잘 띄는 색깔 이런 건데요. 그 검은 천 이거 어쨌든 회색 천이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검은 천으로 바꿔야 되고 흰 그래서 디귿 틀렸어요. 흰 천하고 검은 천. 검은 천은 뭐냐면 하얀 것들 있죠.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것들. 그래서 하얀 것들은 방금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었네요. 또 말이 꼬였네.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인데 그 하얀 것들, 하얀 먼지나 아니면은 저 뭐야 크림 같은 거는 사실 투명한 이런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면 저기 하얀색이나 밝은색 이런 거는 다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겁니다. 흰 천하고 검은 천으로 닦아내서 천으로 이렇게 쓱 닦아서 잔유물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닦아내기 판정이에요. 유관 판정 뭐냐면 눈으로 그냥 먼지가 없군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닦아내기 판정. 일단 첫 번째 유관 판정으로 확인합니다. 이게 우선순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닦아내 보는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닦아요. 그럼 닦아서 봤을 때 천으로 닦았을 때 깨끗하군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고. 천은 무진포가 바람직합니다. 무진포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세요. 무진포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린스 정량법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이건 뭐냐면 화학적으로 이렇게 정량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기 예를 들어서 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가 청소가 잘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호스는 근데 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넣으면 잘 안 보여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호스 틈새기 사이로 호스 구멍 사이로 이제 린스 같은 게 포함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세척액이 포함된 물을 주입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물 같은 걸 주입을 하면 그 나온 물 가지고 이제 정량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만약에 호스 안에 더러운 게 있었다면 그 물과 함께 나왔겠죠. 그래서 이게 더러운 게 있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요 잔존하는 불용물을 정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린스 정량법 같은 경우에 일단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긴 하지만 수치로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 나온 물을 시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납이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치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잔존하는 불용물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더러운 거를 그걸 깨끗하게 다시 만들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잔존하는 불용물을 정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미음 린스 정량법은 호스나 틈새기의 세척 판정에 적합하다.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음도 맞으니까 235번 몇 번인가요? 3번인가요? 3번이네요. 자, 236번. 다음 중 세척 방법에 대한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제 그냥 푸실 수 있겠다. 그죠? 236번의 답은 이거는 못 푸시겠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관 판정의 장소는 미리 정해 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제시 맞죠? 닦아내기는 흰 천이나 검은 천 맞고요. 천 표면에 잔유물 유무로 세척 맞고요. 3번 닦아내기 판정은 천의 크기나 닦아내기 판정의 방법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명시된 방법으로 규정한다.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 CGMP에 기준된 방법이 없어요. 닦아내기 판정 그 천의 크기는 10cm 가로 10 세로 10으로 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무진포로 하는 것이 좋고 그 흰천 검은천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뭐라 그러지 닦아내는 그 잔유물의 특성에 따라서 흰천이나 검은천으로 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죠. 이 기준에 명시된 방법이 없고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닦아내기 판정은 대상 설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결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각 회사에서 그 크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린스 정량법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방법이지만 수치로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잔존하는 불용물을 정량할 수 있다 없다 했죠. 그래서 없으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말 나오잖아요. 그럼 다 린스 정량법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HPLC 박증 크로마토그래피 TOC 이거는 탄소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UV 살균 램프 이런 걸로 확인하는 방법.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영어가 막 뒤섞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다 린스 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다른 곳에는 유관이나 닦아내기에는 이런 복잡한 영어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들은 다 뭐다? 린스 정량법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237번. 다음 중 CGMP에 명시된 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는 방, 벽, 구역 등 청정화 작업을 말하면 세척과 같은 말이라 틀린 겁니다. CGMP 해설서에 정확히 뭐라고 나오냐면 청소와 세척은 다른 말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요, 청소는 주위의 청소, 정리정돈 포함한 시설, 설비의 청정화 작업.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미생물학적인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설비뿐만 아니라 공장, 시설, 설비 모든 것들을 청정화하는 작업을 청소라고 해요. 근데 세척은 뭐냐면요, 설비 내부의 세척화 작업만 말해요. 설비 내부만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걸 세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척이라 그러면 설비라는 말이 짝꿍, 청소는 설비만이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것. 그래서 청소와 세척은 다른 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2번, 청소를 마친 뒤에는 절차서를 작성해야 된다. 절차서를 청소를 마친 뒤에 하면 안 되겠죠. 청소는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닦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닦고 3번 닦으세요 막 이런 절차서를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해야지. 청소를 끝난 다음에 청소 방법을 정하면 뭐하나요? 3번, 판정 기준은 구체적인 유관 판정 기준을 제시한다. 답은 3번입니다. 말씀드렸죠. 최우선의 판정 기준이 뭐다? 유관 판정 기준입니다. 매번 린스 정량, 매번 닦아내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관 판정 기준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세제 사용 시 사용하는 세제명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 미리 정해놔야 되겠죠. 5번, 청소 후 청소 결과는 표시할 필요 없이 구두로 안 됩니다. 다 기록서 같은 거 남겨야 돼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미화원 땡땡 이지한 해놓고 이제 동그라미 세모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문서로서 남겨야 돼요. 이거 다 감사자료 걸립니다. 이런 거. 자, 238번. 드디어 나왔다.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지관리는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예방적 활동, 유지보수, 정기, 검교정, 이 3가지로 나뉘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단 유지관리의 가장 최우선은 뭐냐면 예방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예방이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방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방적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전에 시험 장비 같은 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아닙니다.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시정 실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시정 실시는 뭐냐면 이거 뭐예요? 이 물건 왜 이래요? 시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시정 실시잖아요. 시정이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이후에 고치는 걸 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는 일단 예방적 활동이 우선이고요. 고장나기 전에 관리를 똑바로 하면 냉장고나 이런 것도 관리 똑바로 하면 오래 쓰잖아요. 막 20년, 30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 예방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방적 활동은 주요 이런 설비나 시험 장비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시정 실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유지 관리의 꽃이다. 유지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방적 활동이다. 예방적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예방적 활동 다음에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요. 유지보수는 뭐냐면요, 유지보수 업체 이런 데 들어봤죠. AS예요, AS. 그래서 이거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거 고장난 거에 대해서 좀 보수해주세요. 그래서 고장 발생한 다음에 긴급 점검하고 수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하는 것 자체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유지보수라는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검교정은 뭐냐면, 정기검교정은 마찬가지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측기 같은 거, 그러니까 생산 설비나 시험 설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실시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정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검교정,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교정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정기 검교정 할 때 사용 전에 검교정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및 시험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교정이 안 된 상태로 설비를 이용하면 잘못됐겠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50ml를 넣었다고 계측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계측기가 처음부터 0ml인데 계측기가 처음에 10ml로 이게 교정이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돼버리면 40ml만 넣어도 50ml로 측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용 전에 검교정 여부를 미리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정기 검교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연간 계획을 세력한다. 이런 건 뭐예요? 예방적 활동 1번입니다. 자, 239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걸 다 하면 예방적 활동은 주요 설비에 대해서 실시하면서 월간 계획 아니죠. 기억 틀렸네요. 연간 계획이죠. 니은 유지 보수는 정기 점검을 말한다? 아니죠. 정기 점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발생 시에 긴급 점검이나 수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디귿 정기 검교정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측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시 맞죠. 디귿 맞는 말. 정기 검교정은 특히 계측기, 그런 측량기, 저울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검교정하는 거. 리을 설비 점검은 체크 시트를 작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설비 점검은 체크 시트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 했는가 체크 이런 거 괜찮죠. 미음 설비가 불량해져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설비를 제거하거나 확실하게 사용 불능 표시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 비읍 설비는 예방적 활동을 실시하였으므로 사용 전 검교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사용 전에 예방적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예방적으로 일일이 정기적으로 연간 계획을 실시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 전에 꼭 이게 눈금이 맞나?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240번. 다음 중 설비의 유지관리 주요사항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유지관리 뭐라 했습니까?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유지관리는 뭐가 원칙이다? 예방적 실시가 원칙이다. 유지보수는 고장나서 고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미리 일 터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나면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나기 전에 설비를 연간 계획을 실시해서 점검을 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유지보수가 원칙이 아니라 예방적 실시가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설비마다 절차서 작성,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 연간 계획이 일반적이고, 유지하는 기준은 절차서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점검 체크 시트를 사용하는 건 편리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처에서는요. 자, 241번. 오늘 241번까지 할게요. 다음 중 설비의 유지관리 주의사항 중 점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241번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답지 보시면 이게 바로 유지관리를 할 때요, 그 주요 어떤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 뭐가 있냐면요, 외관 검사하고 기능 측정하고 청소하고 부품교,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정도. 외관 검사는 더러움, 녹, 이상, 소음, 이취. 제가 2회 시험 볼 때 이걸 다 외웠었어요. 저는 걱정돼가지고. 작동 점검까지. 이 네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작동 점검은 스위치 연동성은 작동 점검. 그리고 기능 측정은 회전수, 전압, 투과율, 감도. 그리고 청소는 외부나 내부.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부품 교환, 개선,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 외관 검사는 이건 당연한 거죠. 이제 유지 관리할 때 탱크가 있어요. 화장품을 보관하는 탱크 옆에 이제 뭐 외관 검사, 바깥을 보니까 녹이 있는지, 이상 소음이 있는지, 끼끼끼끼 이렇게 이상 소음하면 안 되잖아요. 이취가 있는지, 이상한 냄새, 그리고 녹이 쓸었는지, 더럽진 않은지, 이런 거. 작동 점검은 스위치나 연동성, 이게 스위치했을 때 연동이 잘 되는지 이런 거 작동. 그리고 기능 측정은 회전수, 전압, 투과율, 감도. 그리고 청소는 내부, 외부.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몇 번만 읽어보시면 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외관 검사 뭐 했어요? 더러움, 녹, 이상 소음, 이취 했으니까 맞고. 작동 점검 뭐였습니까? 작동 점검은 스위치 연동성 맞고. 기능 측정 뭐 있었어요? 회전수, 전압, 투과율, 감도 맞네요. 4번 청소는 외부, 내부. 그쵸, 맞죠? 5번 기능 측정 뭐 있어요? 회전수, 전압, 투과율, 감도. 근데 연동성 뭐였습니까? 스위치랑 같이 있었죠? 스위치 딱 했을 때 불이 켜진다, 연동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스위치랑 연동성은 세트인데, 스위치랑 연동성은 뭐에 있다? 작동 점검에 있었다. 이 정도만 외우세요.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5번이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